반갑습니다. 1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종목 진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비덴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 두 종목, 그다음에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넥슨 GT와 바이넥스 두 종목이 올라왔고요. 인기 검색 종목은 LG전자와 카카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종목 진단해 볼 거고요. 가장 첫 번째 비덴트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비덴트는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주가 흐름도 맞들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죠. 이 빗썸이라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어요. 이제 비덴트가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34.24% 이제 인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가상화폐의 지금 주가 상승률, 그 가격 상승률이 계속 높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해질 때마다 거기서 걷어들이는 수익률이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이 이제 이 비덴트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뭐 거품이다, 뭐 어쩐다 등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계속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던 것 같고요. 또 살짝 들어왔다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포지션이라면 가상화폐 가격이 뭐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빗썸이라는 거래소의 그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면 이 경영권에 대한 그런 포지션들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들이 좀 있는데, 여전히 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 말들은 많지만 그래도 지금 여전히 거래가 잘 되고 있고 또 가격대 상승률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일단 지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풀어내는 모습인 것 같죠. 그래서 지난 거래량이 이제 11월 후반부 정도 나타났네요. 그 상황에서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갔는데, 이런 반등은 대체적으로 지난 거래량에 대한 물량 풀기죠. 그래서 여기서 묶인 자금들이 여기서 이제 풀려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갭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살짝 들어온 모습인데, 이 갭에 나온 부분과 그 다음에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음봉 형태의 모습이 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17%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많이 밀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매도가 있긴 있었지만 매수도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생긴 게 음봉을 해서 보기 싫을 정도일 뿐이지 주가가 그렇게 위험을 받는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지라인 때 지금 보시면 9,500원 수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 위쪽이라면 일단 갭에 대한 포지션도 지켜질 수 있겠고 지지선에 대한 영향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9,500원대에서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이런 비트코인뿐만 아니겠죠. 가상화폐의 어떤 가격 변동에 따라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3천만 원이었다가 4천만 원이었다가 계속 달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 자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과 조금 떨어져서 빗썸의 최대 주주로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그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품어낼 수 있는 상황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물량에 대한 추례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홀딩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매수 들어가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9,500원 지지선대 위쪽에서만 홀딩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 볼까요? 이지바이오는 지금 목요일날 상한가, 금요일날 상한가 갔다가 좀 풀렸어요. 근데 이지바이오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무상증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액면 분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15배나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 사실 이제 뭐 무상증자라는 것도 굉장히 큰 수혜고요.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통 물량이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긍정적인 포지션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이제 돼지 사료 뭐 이런 쪽이라서 특별하게 뭐 지금 주목을 받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났고 또 액면 분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더 늘려서 지금 종전의 주식보다 무려 15배나 늘어났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통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뭐 거래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증자도 할 정도고 그다음에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제 이 거래량도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당분간은 강세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호재를 통해서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꺾이는 모양이 나타나야지만이 꺾였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분명히 열려있고요.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지홀딩스잖아요. 이지홀딩스가 원래 이지바이오에서 이제 그 기업이 분할해가지고 나온 부분인데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포지션에서는요 이렇게 갭 상승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직전 거래일에 그 종가 그 부분을 훼손하지 않으면 더 지켜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재료가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 다만 단기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는 것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하면 나쁘지 않겠고요. 주가가 조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뭐 5,500원이나 또는 5,000원대 한 5,300원 그 정도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지홀딩스나 이지바이오나 두 종목 모두 다 일단은 상승에 대한 기조를 다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갭상승으로 아주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갭으로 튀어나가게 된다라면 직전 고점 1,400원쯤 되겠죠. 1,400원, 1,350원 요 라인이 이제 1차 지지선이 될 거고요. 갭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밀린다라고 본다라면 9,500원 정도 수준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넥슨GT 볼게요. 넥슨GT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덴트하고 같은 패턴이라 좀 보시면 되거든요. 이 넥슨GT의 모기업 넥슨인데 이 넥슨GT의 모기업인 넥슨이 비덴트와 함께 이 빗썸의 임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상황 승세를 딱 보였었죠. 그러면 이게 장중에 24.5%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강한 상승이었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뭐 인수설에 대한 그 내용들이 뭐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넥슨그룹과 비덴트는 빗썸 코리아 즉 빗썸과 경영권 공동 인수를 협의 또는 진행한 사실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일 수 있었던 포인트였었는데 그런 일은 없대요 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올라갔던 기대감을 통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을 반납하게 된 거죠. 자, 지금 이 상태로 본다라면은 일단 위쪽에서 물량 팡 털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뭐 아니다라는 그런 포인트인데 왜 이런 그 뉴스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지난 그 11월 달에도 주가가 한번 들썩거렸던 게 넥슨 디즈니를 매각 재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뭐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생뚱맞게 모기업 넥슨의 빗썸 공동인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물량을 자꾸 뭐 털어내려는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지금 추세로서는요, 이쪽 물량을 털어야 될 이유는 사실 별로 없고요.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내려온 포인트에서 이게 낙폭이 크지가 않죠. 그 다음에 추세가 또 역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 해프닝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다시 밀렸다고 하더라도요. 지지선 13,500원이
지지가 된다라면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 없던 일로 치고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흐름들만 보자라고 한다라면 현재로서는 13,000원 아래로 밀리지 않는다면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골든크로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이 조금만 더 정렬이 된다거나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한 15,000원대 수준까지만 올라서게 된다면 이 종목은 뭐 매수에 대한 관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냥 단순 해프닝에 대한 어떤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꼭대기에서 따라가다 물리신 분 아니시라면 그냥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13,000원 지지선 보시면서 일단은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매도보다는 홀딩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바이넥스 볼게요. 바이넥스가 지금 16%대로 지난 금요일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GC 녹십자가 바이넥스와 함께 CMO 사업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 생산이죠. CMO는 위탁 생산인데 무엇을 위탁 생산하느냐? 녹십자가 위탁 생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모더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더나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바이넥스가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이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 녹십자와 이 바이넥스 간의 이런 그 사업 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단순하게 뭐 위탁 생산에 대한 그 딱 한 가지 그 부분만 떠나서요. 생산 기지에 대한 그런 포인트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뭐 백신, 항체 치료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물론 이제 녹십자가 확실히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모더나의 그 위탁 생산이 한미약품이 될지 아니면 녹십자가 될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디가 되든 네, 어디가 되든, 뭐, 일단, 뭐, 한미약품과 녹십자 둘 다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서로 이제 경쟁 중인 상황이긴 한데,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하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만약에 녹십자가 채택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더 끌고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녹십자를 끌고 들어가게 된다라면, 네, 바이넥스의 주가는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미약품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정될 때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홀딩 관점 계속 보셔야 되겠죠. 상황을 더 보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상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 계약 공시가 뭐 한미약품 쪽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부담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약간 네 부담스러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원래는 한미약품이 더 우세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녹십자가 바이넥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 기지를 갖추게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이 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십자냐 한미약품이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 바이넥스는 거기에 끼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이넥스는 녹십자를 유리하게 만들어준 협력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홀딩 그 다음에 뭐 지지선 역할도 지금 25,000원 그 다음에 위쪽 라인 때는 27,500원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요 정도 지지선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냥 홀딩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매수가 들어갔을 때 녹십자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는 상당히 좀 큰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꼭 하고 싶다라면 소량 대응으로 가시면 좀 낫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고요. 뭐
공격적으로 진격하라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저기 더 우세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일단은 뭐가 계약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이든 녹십자든 뭐 둘 다 되면 더 좋겠고요. 둘 다 안 되고 뭐 어느 한쪽이 된다 그러면 그 한쪽이 더 나은 거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종목 LG전자 볼게요. LG전자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조금 내려갔다고 하지만 역시 5일선 타고서 계속 쭉쭉 달리는 모습인데,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신기록, 네, 세웠습니다. 영업이익이 첫 번째로, 첫 3조 원 돌파라고 되어 있네요. 야, 첫 3조 원. LG전자가요, 지난해 영업이익을 3조 원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4조 원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실적 신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가 이렇게 상승하는 배경들은 뭐, 전기차 관련한 그런 부분들, 뭐 차량과 관련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빅데이터 쪽인가요? 데이터 처리, 수집하는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인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강해지겠다라는 M&A에 대한 포인트를 막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은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주처럼 아주 가볍게 반등을 치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치고 나갈 때는 일단은 계속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동향에서는 외국인도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는 모습이지만 워낙 추세가 강하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지지할 만한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1차 지지선은 14만원대, 2차 지지선은 12만 7천원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지지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도에 대한 관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시총이 큰 종목인데, 그래서 한 방에 계속 뛰어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다면 좀 쉬었다 가는 그런 형태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들어와서 쉰다고 하더라도 재차 다시 재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은 매도할 만한 위치는 아니다. 보유 홀딩이 맞다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매수는 안 되겠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는 조금 타이밍이 안 좋고요. 조정에 좀 들어간 이후에 대응하시거나 이격이 좁혀진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를 보게 되면 이제 7%나 올랐습니다. 신고가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상승이 아주 세게 만들어지는 모습인데, 사실 카카오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광고, 신사업, 뭐 해서 워낙 플랫폼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뭐 카카오뱅크부터 해서 뭐 증권, 뭐 이런 쪽도 다 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거 없이 그냥 다 하겠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강점, 네, 워낙 강한 추세에다가 그 다음에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메신저 플랫폼을 가지고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한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국내에서는 이 카카오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기 급등 이후에 상당히 긴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뭐 언택트 관련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주가도 상승했었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저는 이렇게 많이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 매도 관점을 일단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 부분을 해소하게 되고 저항대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만원대 지지가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양봉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더 좋고요. 상승하지 않는다면 42만원 정도에서 42만 5천원 요 정도 라인대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위쪽에서 놀고 있다. 주가가 42만 5천원 위쪽에 머물러 있다라면 매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홀딩하시고 홍보가 나오든 아니면 소폭 상승이 나오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이 양봉의 포인트를 전부 다 깎아먹고요. 40만 5천원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뭐 40만원을 위협한다. 이렇게 나온다라면 단기 조정 또는 지금 이렇게 조정 이후에 살짝 반등했지만 그 부분을 독하게 실패하는 형태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40만원을 이탈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당분간은
제법 오랫동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홀딩 전략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포인트가 애매해요. 매수가 지금 밑으로 깎고 내려와야지 매수가 되는 건데 그 자리가 약간의 좀 위협적인 위치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까지 내려온다라면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계속 5일선 따라서 그 다음에 42만원대 이 구간대의 지지선을 따라서 계속 상승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래서 총 6종목입니다. 비덴트, 이지바이오, 넥슨GT, 바이넥스, LG전자와 카카오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 종목들에 대한 진단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또 힘찬 출발 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